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게 이제 두 가지 치료로 나뉘는데요. 공격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55세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주름과 그리고 떨어진 탄력을 주소로 내원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 50대, 60대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사실 문제가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눈가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 그리고 볼 처짐, 그리고 옆볼 꺼짐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광대 쪽에 약간의 이제 기미병변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우선은 기미병변 치료는 조금 뒤로 미루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프팅 쪽에 집중을 해서 좀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게 이제 두 가지 치료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적인 치료로 나뉘는데, 공격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을 넣어서 끌어올린다거나 수술을 통해서 안면 거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모양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말하고요. 수비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모양의 변화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피부 속에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근막을 수축시키고 이런 스마스층을 조금 건드려서 피부의 탄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보통 수비적인 치료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치료들이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오셨고 자주 내원이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모양의 변화를 좀 원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보다는 실리프팅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류의 실을 쓰는데 둘 다 녹는 실이고요. 그래서 한 종류는 이제 V자 코그 형태로 해서 V자로 한쪽에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실이 주입이 돼서 양쪽 측면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로 리프팅되는 그런 실을 양쪽에 하나씩 걸어주고, 그리고 계단 구조로 세 줄 양측에 쪽 9개, 토탈 18개의 실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긴 실을 되게 선호하고요. 그리고 두꺼운 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지기간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을 고정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껍고 긴, 녹는데 코그가 있는 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가 쪽 마리오네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멍 2개를 뚫고 V자 형태로 귀 앞쪽으로 굵은 실을, V자 실을 걸어줘서 이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귀 밑에 쪽 3군데, 그리고 귀 중간 3군데, 귀 위쪽 3군데에서 측면 쪽, 그러니까 측두근 위쪽 상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힘을 잃더라도 양쪽에서, 그리고 위아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시간도 길어지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리고 팔자가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팔자 밑 라인을 따라서 요 눈 밑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걸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쪽 부분은 지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진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좀 조직을 뭉쳐준다라는 개념으로만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눈가 주름, 그리고 이제 팔자 주름, 그리고 이제 옆볼 꺼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필러 터치로 이런 깊은 선들을 조금씩 제거해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리프팅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레이저가 나한테 맞는지, 어떤 레이저가 나한테 안 맞는지, 어떤 시술이 나한테 안 맞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실리프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실리프팅이지 이게 실을 어떤 종류를 쓰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시술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시술이에요. 이를테면 평양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양냉면이 어떤 집은 대박 맛집 줄 서서 먹고 어떤 집은 파리가 난리죠. 그런 것처럼 실리프팅도 이름은 좀 동일하지만 정말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 이제 실리프팅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리프팅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통증이라든가 어떤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 않게 조금 잘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시술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리프팅의 적응증은 우선은 피부가 처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귀 앞쪽에 있는 살을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 봤을 때 많이 당겨지는 분들 실리프팅 효과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방에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늘어져 있고 처져 있는 분들은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효과도 좀 오래 가는데, 피부가 두껍고 단단하고 잘 당겨지지도 않는데 실리프팅을 하는 거는 그냥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당겼을 때 당겨지는 게 없으면은 절대 실리프팅은 필요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리프팅 좀 더 이제 레이저 리프팅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당겨지는 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레이저 리프팅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대로 가져가시되 좀 모양의 변화를 위해서 실리프팅도 고려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실리프팅을 받는 게 많겠지만은 어린 분들 중에도 모양이 좀 처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을 해주면 결과가 되게 잘 나오고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 뭐 울서마지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준다던가 이렇게 리프팅도 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플랜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실리프팅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무래도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침습적인 시술이다 보니까 감염이나 염증 같은 반응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은 짧게는 한 하루 이틀, 길게는 한 2주에서 4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약물로 컨트롤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볍게 붓기나 멍 같은 것들이 짧게는 2, 3일, 길면 2주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이 튀어나오거나 실이 안에서 걸리거나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이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이 해보시고 잘 하시는 분들에게 받으면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간혹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실리프팅 받고 실이 튀어나왔어요, 뭐 이런 후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